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라이언 와이스 선수가 정규직 승격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와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와이스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은 시즌 이 기간 동안에 또 외국인 선수를 구해서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시즌이 거의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이 선수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산체스 선수의 부상 회복의 차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와이 선수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여 시즌 와이 선수의 이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은 21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옵션이 한 5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계약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와이스 선수가 이 옵션을 다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와이스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6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7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18, 탈삼진이 이제 32개, 3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은 32개를 잡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볼넷은 13개, 볼삼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초에 이제 와이스 선수를 데려올 때 우려했던 것처럼 제구가 그렇게 안 좋은 선수는 아니더라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한 147km 정도에 육박을 하고 스위퍼를 앞세워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던 투수인데, 다만 이제 이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아까 4.1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에서만 9.8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직전 이제 대전에서의 등판에서는 수비수들이 좀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이스 선수가 이제 평균 자책점이 조금 치솟은 부분도 있고, 어제 등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내려가면서 평균 자책점이 또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기아 타이거즈라든지 LG 트윈스 같은 강타선을 계속해서 상대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조금 서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내년 시즌 재계약이 가능할지는 일단은 이번 시즌 남아있는 시즌들을 다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와이스 선수의 투구의 느낌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결국은 문제는 이겁니다. 와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 상대로는 POPS가 0.513이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좌타자 상대 POPS가 무려 0.833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구종이 역시나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바리아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다. 물론 이제 구종 자체는 다르고 투구 폼도 다르지만 두 투수 모두 빠른 볼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KBO에는 좋은 어떤 정교한 좌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와이스 선수가 힘들어했던 기아 타이거즈라든지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팀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런 팀들을 상대로는 결국은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인지업, 좋은 체인지업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 혹은 이제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들도 있죠. 과거 이제 두산 베어스의 알칸타라 선수처럼 말이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 구사 비율이 6.3%로 굉장히 낮은데, 이 구종을 결국은 와이스도 갈고 닦아야만이 KBO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시즌 재계약을 위해서도 이 구종에 대한 혹은 느린 커브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더 늘려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와이스 선수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타자 상대로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와이스 선수가 나오는 날은 상대 타선은 좌타자들로 이제 도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와이스 선수가 저는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제 데뷔 초반에 이제 KBO 리그에 데뷔했을 때 우리가 막 대전 예수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줬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좋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에 사실 오랫동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준 투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와이스 선수가 굉장히 호감형 선수잖아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좋고, 와이스 선수의 와이프 분도 사실 야구에 임하는 태도가 팀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 같은 게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이 와이스 선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화 이글스는 산체스 선수를 웨이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류 권한이 없게 됐고요. 다른 팀에서 산체스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국내 KBO 리그 다른 팀과 계약할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산체스는 국내에 없죠. 이제 본인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살펴봐야겠네요. 국내 팀과의 계약을 하더라도 아마도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즌 아웃된 외국인 선수를 내년에 계약할 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한화 이글스에서도 앞으로는 보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체스 선수의 이제 국내에서의 최종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35경기를 등판하면서 9승 1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179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ERA가 3.91이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35경기 동안 179와 3분의 1이닝밖에 소화를 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산체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삼진을 많이 잡지 못한다. 그리고 본인의 투구가 많이 배트에 걸려 나가는 모습, 결정구를 던져도 파울이 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사실 KBO 리그에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해에도 국내에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그리고 이번 시즌 초에도 뭔가 진짜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어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붙이게 되고 상대 타자들도 이 산체스 선수의 구종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난타를 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이 선수가 젊은 선수이고 그렇긴 하지만 오프 시즌에 한화 이글스 구단에서 이 선수 체중을 조금 줄여달라, 그리고 결정구 체인지업을 조금 연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선결되지 못했다라는 건, 글쎄요. 뭐 워커의 시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떠나는 마당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산체스 선수 그동안 정들었었는데 한화 이글스를 위해서 고생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어디에 가든지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아마도 와이스와 바리아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과연 내년 시즌에 이 선수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지, 아마도 남아있는 이제 48경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랫도록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수를 어서 빨리 한화 이글스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